시청자 여러분, 한때 보수파 진영의 희망으로까지 거론됐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강단 있고 말 잘하고 눈빛까지 살아 있었던 바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정권에서 끌어내리는데 사실상 조력했고, 그 뒤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좌파 진영과 손을 잡고 보수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2, 3년 넘게 축적된 정치적 배반의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한동훈을 비판하는 게 정당한지를 넘어서 왜 이제는 경계가 아니라 퇴출까지 말해야 하는지 분명히 납득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보수파 진영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한 건 2022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앞에서 막아낸 그런 검사였기 때문이었지요. 제 2025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됩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정치를 할 거라는 말은 없었지만 사실상 그때부터 정치적 스타로 올라탄 것입니다. 언론도 띄웠고 국민의힘 내부도 술렁이었습니다. 이준석 이후에 새로운 얼굴이다. 이런 말로 언론이 도배가 됐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무렵부터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훈이 입법도 해본 적이 없고 정당 활동 경력도 전무한 비정치인이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단지 말빨 좋고 언론 플레이를 잘한다고 해서, 즉 스타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관이 끝나기도 전에 당의 얼굴이 된다? 저는 그때부터 유보적인 시선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 국민의힘 총선 체제가 본격적으로 짤 무렵 문제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당시 당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에 누가 오를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당연히 한동훈의 이름이 오르내렸지요. 자,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한동훈이 스스로 나서 조건을 겁니다. 뭐였냐? 비대위원장을 시켜주지 않으면 선대위원장도 하지 않겠다. 이건 여러분들 뭘 의미합니까? 당의 얼굴 간판 역할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공천권까지 쥐고 당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지요. 당내 누구도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한동훈은 조건을 걸고 일종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 철학보다 당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 권력을 먼저 보는 사람이구나. 2024년 총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공천을 주도하면서 그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인물, 여러분들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시죠? 바로 장해찬 후보였습니다. 강단 있고 젊고 실력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가 깊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공천이 배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겉으로는 과거의 SNS 글을 문제 삼았지만 진짜 이유는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도태우 후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보수파 가치와 법치를 외쳐온 인물이 바로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물들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그 자리를 채운 건 한동훈의 개인적 신뢰를 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비례대표 명단을 쫙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언론계, 연예계 출신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아무 연이 없던 인물들까지 대거 투입됐습니다. 즉 보수파의 인재풀이 아니라 한동훈의 인지도 중심 캐스팅에 가까웠습니다. 당은 장악됐고 결과는 보시다시피 처참했습니다. 수도권 초토화, 보수 텃밭 무너짐 책임은 그런데 누가 졌습니까? 아무도 안 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우파 유튜버들과 여러 우파 논객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논쟁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좌표 찍기와 구구몰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밤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좌파 진영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에 어처구니 없게도 한동훈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들어가 이재명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그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니 어쩌면 보수 개멸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분기점이었고 그 장면에 한동훈이 있었다는 건 상징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자, 아마 비상계엄을 가지고 내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도 한동훈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더는 이 사람을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의 대상, 뭐 더 나아가 타도의 대상, 퇴출의 대상으로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한동훈을 중심으로 뭐 안철수, 유승민, 조경태, 뭐 김영우, 뭐 윤희숙, 김성태 등 과거 보수의 이름을 달았지만 행동은 철저히 반보수적인 인물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환길 후보를 공격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새겨진 배신자 낙인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반 이재명과 반 한동훈이라는 보수의 대의를 흐리고 자유 진영을 또다시 분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한동훈이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7월 24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세력이 우리 당을 포획하려 한다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당대표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동훈은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이 커졌다. 극우의 스크럼에 맞서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진짜 보수는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 어게인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잘 아시겠죠? 좌파가 보수 진영을 공격할 때 쓰는 그 단어 바로 극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한동훈이 직접 그 단어를 전면에 꺼내들어 우리를 향해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면 극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 퇴행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단순한 정치적 노선 차이가 아닙니다. 명백한 선긋기이자 배신 선언인 것입니다. 자신을 정치 전면에 세워준 보수파 진영 전체를 향해 이제 와서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며 도리어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맞섰던 진짜 보수 유권자들, 그리고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한동훈은 이제 퇴행적 극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불출마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로 삼고 말이지요. 정치적 책임도 패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작 물러나는 마당에도 나 한동훈은 개혁이고 너희는 극우라는 구조로 프레임을 만들고 떠나는 모습은 보수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보수를 이용하고 버리는 전형적인 정치적 전환 행동일 뿐입니다. 한동훈은 이제 명백히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세력이 아닌 자신을 보호해줄 좌파적 프레임과 대중적 이미지 정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한동훈의 언행은 보수파와 함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권 싸움이 아닙니다. 이재명이라는 좌파 권력과 한동훈이라는 보수 내부의 배신자, 이 두 축을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이 둘은 뭐 외견상 다르지만 당은 갈라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진영을 무너뜨리는데 공통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전대의 핵심 전선은 반 이재명, 반 한동훈 전선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전선을 확고히 구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내부 분열에 휘말리고 정권 탈환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배신에 대한 판단은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전당대회는 자유파의 생존이 걸린 선택의 장입니다. 좌파 권력과 그에 빌붙은 보수의 탈을 쓴 인물들을 분별해 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